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적인데요. 원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배웠습니다.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까지 배웠는데 이번에는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내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곱셈과 달라서 이름을 내적이라고 한 거예요. 내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성분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성분이 아니라 내적의 결과는 실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실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생각 열기를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두 제품 A1과 A2의 단가 및 판매 수량입니다. 각각 순서상 X1, X2, 그 다음에 Y1, Y2라고 나타냈다고 합니다. 두 제품이 판매액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판매액이라는 것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판매액은 계산하는 방법이 단가 곱하기 단가에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량, 수량이라 하지 말고 판매량이라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판매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1의 판매액을 계산해 보면 A1의 판매액은 단가가 X1이고 판매 수량이 Y1이에요. 따라서 A1의 판매액은 X1, Y1 곱이 됩니다. 두 번째, 두 제품 A1, A2의 판매액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2의 경우는 X2 곱하기 Y2가 돼서 더하게 되면 X1, Y1 플러스 X2, Y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이제 정의를 할게요.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벡터 A의 성분이 A1, A2이고요. 벡터 B의 성분이 B1, B2일 때 내적은 각각의 성분의 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X 성분끼리의 곱 A1, B1 플러스 Y 성분끼리의 곱의 곱 A2, B2가 됩니다. 그래서 A1, B1 플러스 A2, B2를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고 이걸 기호로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현할 거예요. 이때 벡터의 내적 벡터 B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운데 있는 점을 좀 굵은 점으로 정확하게 찍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부터는 벡터의 내적 벡터 B는 벡터 A1, B1 플러스 A2, B2라고 계산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은 벡터의 내적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벡터 A 내적 벡터 B의 경우에 성분끼리의 곱이니까 A1의 제곱, A1, A1이 될 테니까요.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크기의 제곱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 A의 크기는 루트가 있었죠.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었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벡터 A,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평면 벡터의 내적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두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입니다. 벡터 A의 성분 A1, A2, 벡터 B의 성분 B1, B2일 때 벡터 A 내적 벡터 B는 A1, B1 플러스 A2, B2라고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같은 벡터의 곱은 크기의 제곱이 된다.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된다. 라는 성질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벡터 A가 3,1로 주어지고요. 벡터 B가 2,-3으로 주어질 때 벡터 A 내적 벡터 B는 X 성분끼리의 곱 더하기 Y 성분끼리의 곱이에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과가 실수가 됨을 알 수 있죠. 내적의 결과는 실수가 됩니다. 성분이 아니에요. 실수가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벡터 A가 1,2고요. 벡터 B가 마이너스 2,3일 때 자, 1번과 2번 벡터 A 내적 벡터 B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도 벡터 A끼리의 내적, 같은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벡터 A 내적, 굵은 점으로 좀 찍어주고요. 벡터 B라고 했을 때 X 성분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Y 성분 2 곱하기 3 이렇게 쓰고요. 계산은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다 보니까 이 값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벡터의 내적 벡터 A입니다. 자, 이랬을 때 내적의 정의대로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벡터의 내적 벡터 B는 벡터 A, 벡터 B가 아니라 벡터 A죠. 는 같은 벡터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도 돼요. 자, 그럼 루트가 아니라 이제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사라지겠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돼서 5가 됩니다. 자, 이어서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적의 성질인데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즉, 그리고 실수배도 성립해요. 실수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해 볼게요. 자, 먼저 함께 하기를 보면 벡터 A, A1, A2, 벡터 B, B1, B2, 벡터 C를 C1, C2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1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벡터의 내적 벡터 B 값을 그대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A1, B1 플러스 A2, B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벡터 B 곱하기 내적 벡터 A는 순서가 좀 바뀌었으니까 B1, A1 플러스 B2, A2가 되는데 이때 A1, A2, 그 다음에 B1, B2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 법칙에 의해서 A1, B1 플러스 A2, B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죠?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결합 법칙입니다. 자, 2번에서 첫 번째 벡터의 내적 벡터 B 플러스 벡터 C를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벡터 B 플러스 bek터의 내적 벡터 C를 각각을 계산해서 결과를 비교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벡터의 내적 가로 열고 벡터 B 플러스 벡터 C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니까 자, 벡터 A 그대로 쓰고요. 이걸 성분으로 바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벡터 A는 A1 그 다음에 콤마 A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벡터 B 플러스 벡터 C는 성분의 합이 되겠죠. B1 플러스 C1 콤마 B2 플러스 C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성분의 내적에 의해서 A1하고 B1 플러스 C1 플러스 A2 B2 플러스 C2가 됩니다. 이걸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해주면 A1 B1 플러스 A1 C1 플러스 A2 B2 플러스 A2 B C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C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성분으로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먼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벡터 A 내적 벡터 B의 값은 A1 B1 플러스 A2 B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 A 내적 벡터 C의 값도 마찬가지예요. A1 C1 플러스 A2 C2가 되는데 순서만 바뀌어지 똑같습니다. 결국에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3번에서는 실수 K에 대해서 이 K배 벡터 A의 K배의 내적과 내적 벡터 B와 그 다음에 K를 맨 앞으로 뺀 다음에 벡터 A 내적 벡터 B 이 두 개의 값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K 벡터의 내적 벡터 B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K 벡터 A를 계산하게 되면 KA1, KA2가 되겠죠. 자, 내적 그
다음에 벡터 B이니까 B1, B2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적대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X 성분은 K, A1, B1이 되고요. Y 성분은 K, A2, B2가 됩니다. 다음으로 K 곱하기 가로 열고 벡터 A 내적 벡터 B를 계산해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K 곱하고 그 다음에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우리가 계산을 이미 했잖아요. A1, A2, A1, B1, A1, B1 플러스 A2, B2로 계산을 이미 해놨죠. 각각에다가 K를 곱하는 거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내적의 결과는 덧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곱하게 되면 K, A1, B1 플러스 K, A2, B2가 돼서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런 활동 1, 2, 3에 의해서요. 내적은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실수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성질인데요. 세 개의 벡터, 벡터 A, 벡터 B, 벡터 C가 했을 때 1번 교환 법칙.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교환 법칙입니다. 2번은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 자, 3번은 실수 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구배에서 실수는 맨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 배의 성질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증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풀이 과정, 증명 과정을 손으로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데 먼저 좌변을 전개를 해서 우변이 됨을 보이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크기의 제곱은 자, 왼쪽에 있듯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내적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자, 따라서 그 앞에 괄호에 있는 벡터 A 내적 벡터 B를 벡터 A에 한번 내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벡터 B에 내적을 하는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내적 벡터 A, 그 다음에 벡터 A 내적 더하기 벡터 B 내적 벡터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벡터 A를 가지고 가로 안에 있는 두 벡터의 내적 분배를 할 수 있겠죠. 벡터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연속해서 두 번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입니다. 그랬더니 쭉 전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벡터 B 내적 벡터 A와 벡터 A 내적 벡터 B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같은 벡터가 됩니다. 둘 다 벡터 A, 벡터 B가 돼서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의 전개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차이점은 벡터의 크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죠. 근데 가운데는 내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게요. 자,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마찬가지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1번을 먼저 보면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앞의 예제를 보면서 한번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내적, 그 다음에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해도 돼요. 하나씩 한다는 게 뭐냐면 자, 벡터 A를 벡터 A에 내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B에 내적하고요. 벡터 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벡터 B를 벡터 A에 내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 B로 내적하고 이런 순서대로 해도 됩니다. 결과는 같아요. 자, 그래서 벡터 A 내적 벡터 A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빼기가 되겠죠. 잘못 썼네요. 자, 뺄셈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마이너스 벡터 B 내적 벡터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벡터 B 내적 벡터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 같죠. 따라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에 의해서 벡터 A 내적 벡터 B와 벡터 B 내적 벡터 A는 같은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을 볼게요.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내적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인데요. 이게 합차 공식이잖아요. 이 합차 공식도 성립합니다. 자, 이걸 합차 공식이라 부를게요. 다항식에 성립하는 것이 벡터의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에요. 차례대로 하나씩 분배 법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하고 내적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B 그 다음에 내적 벡터 B라고 쓰겠고요.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그럼 벡터 A 내적 벡터 A 그 다음에 플러스 벡터 B 내적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벡터 B 내적 벡터 B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벡터 B 내적 벡터 A와 벡터 A 내적 벡터 B 같습니다. 따라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합차 공식의 성립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이상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벡터 플러스 벡터 B의 크기를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을 했던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은 이렇게 요 식이 있잖아요. 전개 식이 있는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게 되면 벡터 A 내적 벡터 B만 남고요. 이거를 계산해 주면 벡터 A 내적 벡터 B는 3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2번도 2배 벡터 A 빼기 3배의 벡터 B인데 이 크기 자체는 우리가 계산을 못하지만 우리가 위의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그대로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49가 되고요. 제곱한 결과인데 여기서 크기잖아요. 이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좌표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거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마 7이지만 여기서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 7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루트로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내적을 먼저 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위의 조건에서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주어졌죠. 이걸 제곱해 보는 거예요. 제곱해서 전개하게 되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서 자, 그럼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1의 제곱 1 마이너스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벡터 A 내적 벡터 B는 2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을 볼게요. 이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계산이 안 되니까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전개해 주는데 제곱을 해서 전개해 주면 얘는 먼저
각각 같은 벡터의 이제 내적이다 보니까 2배 벡터 A 빼기 벡터 B 내적, 그 다음에 2배 벡터 A 빼기 벡터 B 내적이 되겠죠? 이걸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4배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요. 계산해 주면 4입니다. 4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벡터 A가 1이니까 4 곱하기 1의 제곱 4 마이너스 4배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도 계산했죠. 2분 5입니다. 네,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인데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제곱을 계산한 거잖아요. 따라서 2배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는 원래 풀마 루트 3인데 크기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했죠. 양수입니다. 루트 3 양의 제곱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 4번을 볼게요. 주어진 조건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 그럼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를 주어지고 내적을 구하랍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곱을 해서 정기한 결과를 빼거나 더하면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4번을 볼 때 절대값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죠.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벡터 A 제곱 마이너스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고요.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을 할 수 있는데 이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빼주면 다 소거되고 벡터 A 내적 벡터 B만 남습니다. 4배 벡터 A 내적 벡터 B만 남고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마이너스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